자,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집 272페이지 그 99번 문제 풀기 위해서 또 요약집 한번 훑어볼게요, 여러분들 미리. 요약집 94페이지 그 20번 테마 양도수 기본공제 별표시 2개 하시고 보겠습니다. 갑, 필, 차, 장, 소 양도수 금액 구했어요. 기과. 그래서 기본공제를 공제해서 우리가 과세 표준을 구하잖아요. 자, 보시니까 기본공제 공제 대상은 모든 자산 양도에 다 적용하죠. 뭐만 빼놓고 미등기양도만 제외하고 보유기한 관계없이 공제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다시 절 보세요. 양도수 기본공제는 뭐만 아니면 미등기양도만 아니면 싹 다 깔아줍니다. 그래서 국유자산이든 뭐 자산의 종류, 보유기한 관계없이 또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자 장기 보유특별공제 배제되잖아요. 근데 기본공제는 미등기만 아니면 이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싹 다 깔아줍니다. 공제액은 소득별로 각각 연 250만 원 공제하는데 갑필, 차장, 소, 양도 소득금액별로 자 공제해 줍니다. 각각 연 250만 원. 어떤 소득금액과 어떤 소득금액을 별 구별하느냐? 부동산 등 그래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이거 전부 합친 소득금액에서 1년에 얼마? 250. 또 주식 출자 지분 양도소 금액에서 1년에 얼마? 250. 또 파생상품 양도소 금액에서 얼마? 250만 원 공제합니다. 그래서 국내 자산만 양도했을 때 국내 자산에서 부동산도 팔고 주식도 팔고 파생상품도 팔았다. 최대 얼마요? 750만 원 기본공제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국내 소득과 국외 자산의 소득별로 또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공제법을 보면 자, 양도소득금액에서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때는 당해 감면받은 소득금액 외에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또 동그라미 2번 감면소득금액 외에 양도소득금액에서는 자, 중에서는 순차로 양도한 순서대로 공제해주고 동그라미 3번이 2018년도 올해 개정세법인데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국내와 국외 파생상품 등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쳐가지고 국내 국외 합쳐서 얼마? 250만 원 공제해주고요. 각각이 아니라 합쳐서. 그 다음에 95페이지 기본공제 취지 비거주 양도에도 적용하고 종합소득에서 인적공제와 형평성으로 양도소득에서도 기본공제해주고 면세점의 기능을 한다. 이건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가 갑필, 차장, 소 그래서 갑필, 차, 그 다음에 장, 소, 양도소득금액 이 양도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해 주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과세표준금액을 구하기 위해서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게 기본공제.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금액이 250만 원이다. 자, 계산됐다. 갑필, 차장, 소 했더니 계산했더니 기본공제 250만 원 하면 과세표준 빵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려면 양도소득금액이 250만 원 넘어야지 250만 원까지는 과세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얼마 안 되니까. 그래서 기본공제 250만 원 해주는 것이 면세점의 기능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박스 안에 보니까 부동산에 대한 미등기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 차익이 곧 과세 표준이 된다. 왜 그러냐? 가로 안에 보니까 미등기 양도자산의 경우 장기 보유 특별공제, 양도소 기본공제 모두 공제 적용을 어떻게 한다? 배제하니까 그렇죠? 여기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자 저한테 배운 분들은 맨날 했던 것이 미등기 양도하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 기본공제 다 배제해요. 그럼 빼는 게 없으니까 양도 차익과 양도소득금액이 일치하죠? 빼는 게 없으니까 양도소득금액과 과세표준금액이 일치하고 그래서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은 양도 차익이 곧 뭐가 된다? 양도소득 과세표준금액이 된다. 양도차익 계산했더니 양도차익 1억 원 나왔다. 양도소득금액은 얼마냐? 얼마예요? 1억 원. 자, 그래서 여기다가 곱하기 세율 70% 미등기 양도니까 해서 산출세액 7천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거. 자, 그 얘기고 그 다음에 2번 등기된 법령이 정하는 비섬용토지 양도하는 경우에도 장기 보유공제, 기본공제 공제상이 된다. 하여튼 1세대 다주택,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도 장기 보유공제는 배제되지만 기본공제는 받을 수 있고 이런 거. 자, 장기 보유공제와 기본공제 비교 여러분이 쭉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시면 네. 먼저 272페이지 문제집 99번 문제 별표시 하셨죠? 자, 봅니다. 다음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양도소 기본공제에 대한 내용이 다 틀린 거예요. 1번 양도소 기본공제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자산에 한하여 적용된다. X전들 금방도 봤다시피 보유기간 관계 없이 공제합니다.
2번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기본공제 적용하지 않고요. 3번 자산을 3급은 부동산 등과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련 기타 자산. 이거 요 쉼표가 여기 찍혀 있네요. 그래서 얘네들과 소득금액과 또 주식 출자금 양도소 금액과 파생상품 양도소 금액 이렇게 3구분 해가지고 자 소득금액별로 각각 얼마? 연 250만 원씩 공제하고요. 동그라미 4번 파생상품의 경우는 국내와 국외 파생상품 등의 양도소 금액을 합산해서 얼마? 연 250만 원 공제합니다. 그리고 양도소 금액에 감면 소득금액이 있는 때는 해당 감면 소득금액 외의 양도소 금액에서 먼저 공제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100번 문제 한번 자 별표신데 100번 문제 한번 봅니다. 요약식 94에서 95페이지 참조고 이런 거 우리가 했어요. 다음은 고우자 갑의 2018년도 국내 자산의 양도 현황이다. 고우자 갑의 해당 연도에 최대한 공제할 수 있는 양도소 기본 공제액은 단 양도한 자산 중에서 미등기 양도 없다고 하고요. 5월 31일 날 토지 양도했습니다. 양도소 금액 200만 원이요. 기본공제 받을 수 있죠? 얼마만 받을 수 있어요? 200만 원. 양도소득금액 범위 내에서만 해주니까 200만 원. 자, 7월 날 비상장 주식 200만 원. 기본공제 받을 수 있죠? 예, 부동산 등과 구별해서 소득금액 주식에서 얼마요? 200만 원.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주니까. 그 다음에 9월 30일 날 공동주택 양도소득금액 300만 원에서 기본공제 받을 수 있습니까? 예,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기타 자산 전부 합쳐 250인데 앞에 토지에서 200만 원 받았으니까 공동주택 양도시는 얼마만? 50만 원만 기본공제 받습니다. 자, 그래서 합치니까 얼마입니까? 450만 원이요. 주식에서 소득금액 250만 원인데 200만 원밖에 못 받았잖아요. 남은 50만 원은 다음 연도로 2월에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거 배웠습니다. 자, 450만 원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101번 문제 기출문제인데요. 101번 문제 기출문제인데 소득세법상 장기 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단 고자의 국내 소재 양도자산을 양도한 경우 요해 문제가 단서가 단 고자의 국내 소재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임 이렇게 해가지고 양도자산이라고 돼 있어야 되는데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임 이렇게 해가지고 요해 모두 정답 처리가 됐었어요. 1번 봅니다.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 건물 자 미등기 양도자산 제외하고에 한정하여 장기 보유공제가 적용된다. 토지 건물에 한정합니까? 틀렸지. 뭐도 있어요? 조합원 입주권도 장기공제 대상이 되잖아요. 토지 건물 및 조합원 입주권.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이 빠져가지고 1번이 틀린 거고 고해 문제의 단서가 국내 소재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임. 이러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맞잖아요, 답이. 자, 그래서 모두 정답 처리가 됐어요. 국내 소재 양도자산을 양도한 경우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바꿔서 문제를 수정해가지고 1번 하여튼 정답으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이 빠졌기 때문에 나머지 지문들 읽어보시면 되고요. 넘어갑니다. 102번 문제도 여러분이 풀어보시고요. 102번 문제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103번 문제 보겠습니다. 103번 문제. 다음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단 양도자산은 등기된 것으로 가정하고 1번 지문 요약집 94페이지 참조고요. 고자 을이 양도소득세 대상인 국내 토지와 주식 및 파생상품, 국외 토지와 주식 및 파생상품을 해당 과세기간 중에 처분했으며 동자산 모두가 양도소 기본공제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 기본공제는 최대 1,250만 원까지 가능하다. 네? 이거 우리 했었는데 수업 시간에 여러분 보세요. 거주자가 양도를 합니다. 거주자가 양도를 하는데 네. 이쪽에 한번 써드릴까요? 거주자가 양도를 하는데 거주자가 양도한다. 그러면 그랬을 때 이 거주자가 물론 이제 국내에 5년 이상 주소고 거주자라는 단서 조건 하에서 자 국내에서 이 사람이 부동산 등을 양도합니다.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데 자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기타 자산 여기서 얼마? 250. 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얼마요? 250. 소득금액 그대로서 파생상품에서 자 기본공제 얼마 받을 수 있습니까? 250. 자 그 다음에 국내 자산과 구별해서 국외자산에서도 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얼마요? 250. 주식에서 얼마요? 250. 자 근데 그 파생상품은 국내하고 국외자산을 통합해서 합쳐서 얼마요? 250이에요. 그러니까 토탈에서 거주자가 양도했을 때 얼마까지? 1,250만 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죠? 이거. 자, 이해하시고, 자, 계속 이어서 봅니다. 먼저,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 2번 봅니다. 양도소득세 세율 중 최고 세율은 80%다 그러는데 종합문제네요. 양도소득세 세율은 최고 세율이 몇 프로입니까? 70%지. 미등기양도 했을 때 70%가 최고 세율이고. 3번 장기 할부 조건으로 매입한 자산을 현재 가치로 평가하여 보유기간 중 현재 가치하는 차금 상가계획을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 동자산의 양도 시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취득가액은 현재 가치하는 차금 포함됩니까? 이중공제 방지원 측상 다른 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 산입한 항목은 이번에 취득가에서 공제합니다. 자, 공제한다 돼 있어야지, 공제한다고 돼 있어야지, 포함된다 틀렸습니다. 4번 장기 보유별 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최선의 보유한 요건은 몇 년입니까? 3년이고. 5번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 보유별 공제액과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그래요? 여기 보세요. 가필, 차장, 소. 자,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 보유공제액을 차감하는 거지. 기본공제는 공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자, 기본공제는 소득금액 구한 다음에 공제하는 거니까, 자, 여기 양도소득금액 구할 때는 기본공제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차장 해가지고 차감해서 산출합니다. 그래서 기본공제가 들어가 있어서 보다 틀렸습니다. 이런 문제 가필차장 소개과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항상 이게 머릿속에 딱 되어 있으면 이런 거는 뭐 당연히 풀 수 있는 문제고요. 104번 문제 별표시합니다. 요약집 95페이지 참조고요. 부동산 등을 양도한 개인은 양도차익에서 장기 보유별 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차감하여 과세 표준을 계산한다. 차장, 기과죠. 다음 중 장기 보유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비교 설명한 것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에 비고자가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한 국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장기 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모두 적용된다. 그렇잖아요.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했으니까 토지 건물. 비고자 양도하더라도 공제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비고자 양도하더라도 국내산 양도에서 장기공제 배제한다 그러면 틀리다고 그랬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2번 고자가 국외에 소지하는 토지를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한 경우 장기 보유공제는 적용되지 않지만 기본공제는 적용된다. 에? 자, 고자가 국외에 있는 토지 양도했어요. 자, 국외 자산은 장기공제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3년 이상 보유했어도. 근데 기본공제는 싹 다 깔아주죠? 그래서 기본공제는 받을 수 있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장기공제는 배제되지만 국외자산이니까 기본공제는 적용되고요. 3번 장기 보유별공제가 배제되는 자산은 양도소득 기본공제도 모두 배제된다. 그래요? 장기 보유공제는 배제되는 게 굉장히 많죠. 미등기 배제되고 3년 미만 보유한 거 배제되고 토지건물 조합원 입주권 이외자산 배제되고 그 다음에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 배제되고 그렇죠. 근데 기본공제는요. 기본공제 모두 배제돼요? 아니잖아요. 기본공제는 뭐만 아니면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싹 다 깔아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양도소득 기본공제가 배제되는 자산은 장기 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됩니다. 미등기 양도니까. 근데 반대로 장기 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자산은 모두 기본공제가 배제된다. X죠,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 3번이 틀렸습니다. 자, 3번 정답이고 4번 1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장기 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되지만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적용된다. 예? 자, 그래서 1년 보유한 등기된 토지니까 장기공제는 당연히 안 돼서 3년 미만 보유했으니까 기본공제는 보유와 관계없습니다. 5번 조정대상 지역 외에 2주택의 경우 요건 충족 시 장기 보유공제와 기본공제 모두 적용된다. 조정대상 지역 외의 다주택은 장기공제도 받을 수 있고 기본공제는 그냥 같은 간에 싹 다 깔아줍니다. 자, 넘어가시고 276페이지 장기공제 기본공제 비교 요 표는 해설에 있는 표는 요약집에도 그대로 있는 거고요. 여러분 참조하시고요. 105번 문제 보시면 105번 문제 요건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106번 문제 보겠습니다. 106번 문제 자, 우리 요약집 95에서 96페이지 참조고 21번 테마 참조고요. 자, 양도세 세율에 관한 건데요. 역시 세율에 관한 거 우리 기억을 더듬어서 문제 한번 풀어보고 그러면 이제 또 요약집 한번 볼게요. 106번 문제 기억을 더듬어서 문제 한번 풀어봅니다. 2018년도
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세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그랬습니다. 단 조정 대상 지역은 아니라고 가정하고요. 미등기 양도에 대한 세율은 자, 몇 프로입니까? 70%입니다. 1번 틀렸고 2번 1년 미만 보유한 토지 건물 주택 제외하고에 대한 세율은 50%이나 1년 미만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한 세율은 40%다. 그래요, 여러분들. 토지 건물하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세율이 같이 가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묶어서 얘네들은 미등기 70, 등기됐다 1년 미만이면 몇 프로? 5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몇 프로? 40%. 2년 이상 보유하면 6에서 42%입니다. 여기서 지금 부동산에 관한 권리도 토지 건물과 함께 자, 얘 1년 미만이면 몇 프로입니까? 50%입니다. 50%. 자, 그래서 2번 뒷동네 틀렸고요. 3번 2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의 과세 표준이 1,200만 원 이하일 때 세율은 자, 몇 프로입니까? 과세 표준 우리 기본 세율 6에서 42% 정도 될 때 과세 표준 금액 1,200만 원 이하면 몇 프로? 6%입니다. 1,200만 원 이하 6%. 자, 5억 원 초과 금액은 42%. 이렇게 해서 7단계 초과 누진세 적용되잖아요. 그래서 2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은 6에서 42% 정도 되는데 과세 표준 금액이 1,200만 원 이하면 몇 프로? 6%입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요. 4번 하나의 자산이 다음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 세율에 해당할 때 해당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한 양도세 산출세액 중에서 어떤 거?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맞고 큰 거. 5번 봅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세율은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미등기 70, 등기됐다 1년 미만이면 몇 프로? 40%. 1년 이상만 보유해도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1년 이상만 보유해도 6에서 42% 초과 누진세 적용됩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 크기에 관계없이 틀렸고 40%가 아니라 6에서 42% 초과 누진세 적용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넘어가고요. 278페이지 107번 문제부터는 우리 양도세 세율을 다시 한번 요약집을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요약집 여러분요. 95페이지를 한번 봅니다. 요약집 95페이지 21번 테마 세율 별표 3개였죠. 시험에 올해 또 나온다는 거. 세율 구조는 비누, 비례세율, 누진세율 다 적용되고 동그라미 2번은 아까 봤습니다. 하나의 자산이 둘 이상 세율에 해당하면 각각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세 구한 다음에 그중 어떤 거? 큰 것을 그 세율로 하고 양도세 세율은 과세 대상의 종류 또 보유기간, 등기 여부, 과세 표준금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데 요약집 95에서 우리가 96페이지까지 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그럴 때 여러분 교재에 있는 걸 갖다가 제가 써드린 이유는 자, 쓸 때 외우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세요. 양도세 세율은 비례세율, 누진세율 다 적용되는데 아직까지 못 외우고 계신 분들은 오늘 외웁니다. 자, 대상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토지, 건물, 자,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세율이 같이 갑니다, 여러분들. 아까 부동산에 관한 권리 1년 미만은 40% 바꿨는데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주택은 제외하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서 조합원 입주권은 제외합니다. 왜냐하면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은 세율이 따로 적용되니까.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미등기 양도했다. 몇 프로입니까, 여러분? 70%고 얘네들. 등기됐다 그러면 이제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등기가 됐다 그러면 보유기간에 따라서 1년 미만 보유했다. 1년 미만 보유했다. 몇 프로입니까? 1년 미만 보유하면 50%입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했다. 2년 미만 보유했다.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세율 몇 프로입니까? 40%고요. 자, 2년 이상 보유했다 그러면 얘네들 2년 이상 보유하면 자, 그러면 이제 6에서 42% 자, 7단계 과표유관 7단계로 해서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 표준 금액 1,200만 원 이하는 6%, 5억 원 초과 금액은 42%예요. 근데 단 비사업용 토지는 6에서 42% 적용될 때 비사업용 토지요. 비사업용 토지도 미등기 양도하면 70이고 1년 미만이면 50%고 이런 거예요. 근데 2년 이상 보유해서 6에서 42% 정도 될 때 자, 이 6에서 42% 기본 세율에다가 몇 프로요? 10% 비사업용 토지는 추가 세율이 적용돼요. 그래서 자, 16%부터 52%까지 자, 7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겁니다. 비사업용 토지. 예? 요거. 자, 10% 더 추가 할증세율이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또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에서 다만 2018년도 개정세법이 단 또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법령에 그렇게 돼 있고 가로 안에 조합원 입주권 제외 이렇게 돼 있어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서 조합원 입주권을 제외하니까 뭘 얘기하는 거냐면 분양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서 조합원 입주권을 제외하고 분양권을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전매했다. 양도했을 때는 이게 포인트죠. 보유기간 관계없이, 보유기간 관계없이. 자, 무조건 몇 프로입니까, 여러분? 네, 무조건 50% 양도세 세율이 적용된다. 그래서 일반적인 부동산에 관한 권리요. 자, 그래서 지상권, 전세권, 그 다음에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라든가 그런 일반적인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자, 얘네들은 1년 미만이면 5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40%잖아요. 2년 이상 위에 42%. 근데 자,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분양권. 자, 얘를 전매했을 때는 무조건 1년 이상 2년 미만이어도 무조건 몇 프로라고요? 50% 세율이 적용된다. 이게 올해 개정세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니까 따로 일반적인 건물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달리 자,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원칙적으로는 다주택 포함해서요. 다주택 포함해서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세율이 같이 갑니다.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처럼 취급하잖아요. 양도세에서. 그래서 얘네들은 미등기 양도했다. 몇 프로입니까, 여러분? 70% 얘네들도. 자, 그 다음에 등기가 됐다 그러면 자,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1년 미만이면 몇 프로입니까? 1년 미만이면 40%고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1년 미만이면 몇 프로예요? 50%인데 주택 및 조합권이 1년 미만이면 몇 프로? 40%. 세율이 좀 낮습니다. 자, 외우려고 노력하셔야죠. 그 다음에 얘는 1년 이상만 보유해도 1년 이상만 보유해도 6에서 42% 자, 7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제 올해 개정세법이 이거죠. 단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만약에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자, 얘는 무조건 6에서 42% 기본세율에다가 자, 몇 프로요? 10% 추가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16%부터 52%까지 초과분세율. 그 다음에 1세대 3주택 이상자다 그러면 6에서 42% 기본세율에다가 몇 프로? 20% 추가세율을 적용해서 26%부터 자, 62%까지 7단계 초과분세율이 적용되고요. 요거. 근데 만약에 1세대 2주택자인데 1년 미만이어서 40%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면 자,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1년 미만이면 몇 프로예요? 주택은 40%. 그 다음에 또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은 6에서 42%에다가 10% 추가 세율 적용돼서 16에서 52%가 적용됩니다. 그러면 동일한 대상 물건이 2개 이상의 세율을 당해. 그럼 그중 어떤 거? 각각 세율 중에 산출세 구한다면 어떤 거?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하는 거고요. 자, 이런 거. 자, 이렇게 해서 요 내용. 그 다음에 기타 자산. 기타 자산은 자, 특정 시설물 이용회원권 또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등이 있는데 기타 자산 나왔다 그러면 잘 모르겠으면 골프회원권. 골프회원권 나왔다 기타 자산. 자, 그래서 이거 골프회원권 등이 있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기타 자산 나왔다 골프회원권. 골프회원권 나왔다 기타 자산. 얘네들은 좌우지간이라고 그랬습니다. 보유기간 같은 거 관계없이 좌우지간보다 6에서 42% 7단계 초과 누진세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거 판소리처럼 되더라고요. 이 리듬을 타서 그냥 기타 자산 나왔다 골프회원권. 골프회원권 나왔다 기타 자산 좌우지간 초과 누진세율 이거잖아요. 판소리네, 판소리. 아니, 다른 데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판소리가 되더라고. 그래서, 자, 기타 자산 나왔다 뭐요? 골프회원권. 골프회원권 나왔다 기타 자산. 좌우지간 초과 누진세율 이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래서 시험에서 6개월 보유하고 양도하는 골프회원권의 양도세 세율은 100분의 50의 세율이 적용된다. O, X. X입니다. 좌우지간 뭐라고요? 초과누진세율입니다. 골프회원권 나왔다 기타 자산. 기타 자산 나왔다 골프회원권. 좌우지간 초과누진세율 이렇게 기억하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따라서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야지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이거 딱 보면 기타 자산 보는 순간 골프회원권 좌우지간 초과누진세율이 머릿속에서 제 음성과 함께 들립니다, 여러분들. 그죠? 이거.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설명 다 드렸고요. 96페이지 다 설명드렸고,
주식은 뭐 그 표에서 96페이지 표에서 그 주식은 그냥 뭐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파생 상품은 소득세법에는 20%로 되어 있는데 얘는 탄력세를 적용할 수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그래서 시행령에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에 보면 탄력세를 적용한 게 시행령에서는 10%예요. 시행령에서 실제적으로는 그러니까 파생 상품은 10%세율 적용되는데 뭐 그런 것까지 물어볼 가능성이 나와도 장신용으로 나올 거니까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참고 거기 봅니다. 분양권 양도시 자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분양권을 전매하면 무조건 50%잖아요. 그럴 때 중과 제외 무주택 세대의 범위요. 무주택 세대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50% 보유권 관계없이 요거 적용을 배제합니다. 양도 당시 다른 분양권이 없고요. 그 딱 분양권 하나고요. 나이가 30세 이상이거나 아니면 나이가 30세 안 됐을 때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자 분양권을 전매했어도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전매했어도 무조건 50% 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이제 보유연에 따라 1년 미만 5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40%, 2년 이상이면 6에 42% 요거 정도 되는 거예요. 예? 자, 요것도 한번 알아두시고 시행령 내용인데 기본세율, 소득세에서 우리가 초과 누진세율을 기본세율이라고 하는데 소득세에서 과세 표준금액이 1,200만 원이면 몇 프로? 6%. 이거는 외워두셔야 돼요. 처음만. 가필차장 소기과에서 과세 표준 구했더니 자, 이게 1,000만 원 나왔다. 과세 표준 금액이 1,000만 원이다. 그러면 세율은 몇 프로? 6%. 1,000만 원에 6%니까 얼마입니까? 1,000만 원에 6% 얼마냐고요? 60만 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합니다. 언뜻 안 떠오르는 분들도 괜찮아요. 어차피 계산기는 갖고 들어가니까 우리가 산수가 안 되면은 계산기 갖고 들어가니까 괜찮아요. 5억 원 초과하면 초과 금액이 돼서 몇 프로? 42%입니다. 양도세 세율 적용 시 보유기간을 봅니다. 양도세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유기간은 당해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언제까지? 양도일까지로 해서 1년 미만 50, 1년 이상 2년 미만 40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건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 각각 그 정한 날을 당해자산 취득일로 본다. 그래서 상속받은 자산에 대한 보유기간은 피상속인 이 당해자산 취득하는 날부터 보유기간이 계산합니다. 원래 상속받은 자산은 전부 다 1세대 1대 귀가세 적용할 때든 장기 보유 특별공제 계산할 때든 다 보유기간이 상속 개시로부터 역사가 시작돼요. 근데 어느 경우만 세율 적용 시에만 상속 개시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이 계산한다는 거. 요거 어떤 얘기인지 사례를 우리가 오류율 과정에서도 했었는데 이따 문제집을 통해서 또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으로서 이율과세 특례 적용될 때는 증여받은 날이 아니라 당초 증여자가 증여한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당초 증여자가 당해자산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고 기간 계산의 기산점을 보니까 상속받은 자산은 다 역사가 상속 개시입니다. 근데 어느 경우만 세율 적용 시면 피상속인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고 증여받은 자산은 다 증여받은 날부터 양도일까지로요. 근데 이율과세 특례가 적용될 때는 당초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고요. 네? 여러분 요거. 그래서 상속받은 자산의 경우만 주의하시면 되겠네요. 22번 테마 봅니다. 비섬용 토지 관련한 양도소득세입니다. 동그라미 1번 등기되고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기본세율의 10% 추가세율 적용되고 장기 불통제도 비섬 토지 자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하면 기본공제는 역시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싹 다 깔아주고요. 4번 지정지역 내 소득세법에서 여기서 지정지역 그러면 투기지역을 얘기하는 건데 지정지역 내 비섬용 토지는 기본세율을 6에서 42% 기본세율의 10% 여기 묶으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예? 요거 제가 요거 어떻게 하냐면 기본세율에다가 요거 기본세율에다가 기본세율에 10% 자 기본세율의 10% 원래 적용되잖아요 비섬토지는. 근데 지정지역 내 비섬토지는 여기다가 묶어서 제가 꼭 묶어놓으라고 그랬어요. 여기다 플러스 몇 프로? 10% 이렇게 또 세율이 추가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투기지역 내 즉 지정지역 내 비섬토지는 자 기본세율에다가 10% 여기다가 플러스해서 또 10% 가산한 세율을 적용하고 가로 안에 이 경우 해당 부동산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 기본세율의 10% 더한 세율 여기 묶어놓고 여기다가 또 플러스 몇 프로? 10%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세 산출세과 자 비섬토지가 만약에 1년 미만이면 5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40% 적용될 때 세율을 정해서 각각 계산한 양도세 산출세액 중에서 동일한 대상이 2개 이상의 세율을 당하니까 이럴 땐 어떤 거?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 23번 테마 부동산을 미등기 양도하는 경우 별표시 2개고
자, 미등기 양도했다. 실거래가로 양도세 계산하고 장기 보유공제, 기본공제 다 배제하죠. 그리고 최고세율 70% 정도되고 비과세 배제되고 또 조세 특례제한법상의 감면도 배제되고요. 근데 미등기 양도했을 때도 자,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에 공제받을 수 있는데 특히 필요경비 계산 공제 자, 371에서 등기된 토지 건물은 취득 당시 기준가액 공제를 몇 프로? 3%. 근데 미등기 양도하는 토지 건물의 경우 필요경비 계산 공제 적용을 배제한다 그러면 틀리고 배제하는 건 아니고 1,000분의 3, 0.3%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또 박스 안에 보니까 미등기 양도유산으로 보지 않는 경우 자, 미등기 양도했는데도 미등기 양도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봐서 등기된 곳으로 의지하는 경우이죠. 불이익 주지 않는 경우 동그라미 1번 비과세 대상 농지 2번 감면 대상 농지요. 자, 비과세나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는 얘는 비과세나 감면을 받으려면 그 하나의 시험을 통과한 애들 요건이 있잖아요. 우리가 일정한 농지 교환번호이나 비과세 요건 쌍방 교환번호하는 토지가액의 차액이 큰 편 토지가 얼마? 4분의 1 이하야 한다.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렇게 하나의 시험을 통과한 애들이기 때문에 비과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는 미등기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3번 단기 할부 조건 안 되고 장기 할부 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계약 조건에 의해서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한 자산 이런 거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부동산 장기 할부 거래합니다. 2회 이상의 기간에 걸쳐 할부금 지급하는 방식으로. 그러면 매도인 입장에서 보면 첫 할부금 딱 받고 나서 등기 전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인한테 넘겨줘야 안 넘겨줘요? 안 넘겨준다고 그랬잖아요. 받을 게 주구장창인데. 그러니까 매수인 입장에서 보면 장기 할부 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은 계약 조건상 취득 당시에 등기가 불가능했죠.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해서 불이익을 준다 안 준다? 안 줍니다. 단기 할부 조건으로 바꿔서 시험에 나온 적이 있고요. 단기 할부 조건이었을 땐 반드시 등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4번 아까 말씀드린 건데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결정에서 양도당시 그 자산에 대한 등기가 불가한 자산이에요. 내가 미등기 양도한 이유가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결정으로 미등기 양도했어요. 이거보다 확실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불이익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요거 시험에 여러 번 나왔고요. 5번 1세대 1퇴로서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 허가를 받지 않아서 등기가 불가한 자산은 불이익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러니까 비과세 받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수강생이 그래서 경기도 평촌인 거기서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무허가 주택도 비과세 받나요? 수업 시간에 뒤에 손들어서 물어봤어요. 제가 그렇다고 했는데 교수실 찾아가서 아유 무허가 주택도 비과세 받나요? 그래서 자 들어라 해가지고 내가 예규까지 찾아가지고 자꾸 못 믿는 것 같아가지고 예규까지 내가 그렇다면 선생님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야 되는데 뭐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예규까지 찾아서 보여줬거든요. 그 설레 예규가 있잖아요. 예규까지 찾아서 1세 1택인 무허가 주택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그런 예규까지 딱 보여줬는데도 처음에서 갔는데 내가 화장실에서 볼일 보는데 옆에 와가지고 아 교수님 아까 그 무허가 에이 따보 어쩌라고 그러면서 한 얘기 해드렸잖아요. 여러분들 5번 요거 1세 1택으로서 건축법상 허가받지 않았던 등기가 불가한 자산은 불이익 주지 않고요.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6번이 있잖아요. 요거는 혹시 동그라미 6번은 제가 두 줄 그라고 그랬죠?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하지 않은 자산으로서 공시법 규정에서 공공사업 시행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동그라미 6번은 두 줄 긋고 그냥 아예 까맣게 칠하지 말고 이게 삭제됐다는 걸 보기 위해서 어떤 게 삭제됐는지 보기 위해서 두 줄 긋고 뭐라고 써놓냐면 2018년도 올해 개정됐죠? 2018년 삭제 이렇게 써놓습니다. 올해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8년도 개정세법 삭제 이렇게 써놓으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7번과 8번은 뭐 도시개발법 어쩌고 도시개발법 어쩌고 나오면 법률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법률 규정에 의한 거라 도시개발법 어쩌고 도시개발법 어쩌고 그러면 등기 의지합니다. 자, 문제집으로 가겠습니다. 문제집 278페이지 문제집 278페이지 107번 문제 있죠? 문제집 278페이지 107번 문제 봅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세율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국내 소재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1번에 1년 미만 보유한 기타 자산은 초과투진 세율이 적용된다. 예? 자, 기타 자산 나왔다. 골프형권 나왔다. 기타 자산. 이거 뭐라고요? 초과투진 세율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자, 기타 자산은 좌우지간 초과누수율입니다. 2번 1년 미만 보유한 등기된 상가 건물은 40% 세율을 적용한다. 자,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기됐을 때 1년 미만이면 몇 프로?
50%입니다. 50%.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이 1년 미만일 때 40%지. 자, 얘는 상가 건물은 50%입니다. 2번 정답. 3번 1년 이상 보유한 등기된 주택, 조정 대상 지역 외의 지역에 소지합니다. 자, 초과투진세를 정한다.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1년 이상만 보여도 뭐라고요? 초과투진세입니다. 4번은 해당 토지가 법령이 정하는 비삼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세율에다가 16에 기본세율에 10% 추가세율 정도해서 16%부터 몇 프로까지? 52%까지 기본세율은 비삼용 토지 기본세율은 그렇죠? 예. 원래 기본세율에다가 10% 추가세율 정도니까. 5번 상속의 경우에 세율 적용 시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상속 개시일부터가 아니라 상속받은 자산만 그렇습니다. 108번 문제가 기출문제인데요. 여러분이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히 여러분이 풀 수 있고요. 볼까요? 기출문제? 108번 문제 1번, 세율, 초과손세율이 정되는 경우가 아닌 거 그랬는데 1번, 보유기간이 8개월인 골프용권. 보유기간이 8개월이면 골프용권 나왔다, 기타 자산 나왔다, 골프용권. 좌우지간 초과투진세율 이거잖아요. 맞고. 2번 판소리를 정시로 안 배워가지고 안 되네. 보유기간이 1년 2개월인 상가 건물,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1년 미만 5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몇 프로입니까? 40%. 자, 얘는 초과투진세를 정되는 경우가 아니죠? 비례세율이지. 그잖아요. 40% 비례세율. 그러니까 2번이 정답입니다. 보유기간이 1년 6개월인 고가주택이든 뭐든 주택 이거 1년 이상만 보여도 뭐라고요? 초과손세율이고. 4번 보유기간이 4년 3개월인 토지. 자, 이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걸 2년 이상이면 뭡니까? 6에서 42%. 보유기간이 2년 5개월인 조합원 입주권,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조합원 입주권도 1년 이상이면 뭡니까? 6에서 42%입니다. 초과손세율 맞고요. 자, 그 다음에 110번 문제로 갑니다. 110번 문제 별표시 하시고요. 110번 문제 별표시 하시고. 아니구나. 109번 문제 3번 질문 혹시 질문할까봐. 109번 문제 3번 질문만 볼게요. 초과투진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은 모두 양도소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초과투진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은 모두 기본공제가 가능합니까? 예? 자, 초과투진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기본공제는 미등기 양도만 제외되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미등기 양도면 70%니까. 그래서 초과손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은 미등기 양도만 제외되니까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맞아요. 110번 문제 별표시합니다. 요약식 95에서 96페이지 참조고 21번 테마. 다음은 조정대상 지역 내 양도세 세율에 관한 설명 틀린 거다 그랬습니다. 2018년 5월 20일에 국내 소지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주어진 조건만으로 판단하고요. 1번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기본세율에다가 10% 할증하여 과세한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 다만 법령이 정하는 장기 임대주택은 제외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 정부에서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은 자, 요거 10%, 20% 추가세율 적용해서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예?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이나 3주택 이상자여도 이 주택이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이면 이 추가세율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봅니다. 2번 질문. 조정 대상 지역 내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보유기간이 1년 6개월인 경우 40% 세율을 정한다. 조정 대상 지역 내 분양권은 얘 뭐라고요? 역시 좌우지간, 보유기간 관계없이 무조건 뭐다? 50% 세율이 정됩니다. 보유기간 관계없이 50%입니다. 그래서 2번 정답. 3번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과 1개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러면 1세대 몇 주택자로 봐요? 3주택자로 봅니다.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수계세는 포함하니까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에다가 몇 프로 1세대 3주택이니까 몇 프로? 20% 할증하여 과세한다. 그렇죠? 다만 법령이 정하는 장기 임대주택은 역시 할증과세에서 제외하고요. 4번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의 20% 할증한 세율과 1년 미만이었을 때 예를 들자면 40% 세율을 중에서 계산한 세액 중에서 어떤 거?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동일한 대상 물건이 2개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면 큰 거 적용합니다. 원래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은 1세대 3주택이면 6에서 42%에다 20% 할증과세 26에서 62%까지인데 다만 이 3주택 먼저 양도하는 조정 대상 지역 내 3주택이 1년 미만이면 자 1년 미만일 때 주택은 40%잖아요. 주택은 1년 미만일 때 40% 정도예요. 주택은. 그러면 동일한 대상 물건이 2개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1년 미만일 때 40%하고 이거하고 그럴 때
각각 세율 중에 산출세 구한 다음에 어떤 거? 큰 것을 세금으로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거 꼭 또 알아두시고 다. 자, 그래서 그런 얘기고 5번 비삼용 토지를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비삼용 토지는 기본세율에다가 몇 프로? 10% 할증하여 과세한다. 맞잖아요. 그래서 110번 문제 올해 웃다 간에 이 내용들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은 무조건 물어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 반드시 110번 문제는 나오니까 여러분이 잘 알아두시라고 했습니다. 280페이지 111번 문제 봅니다. 111번 문제 기출문제인데요. 기출문제인데 산수문제, 이것도 산수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2018년 6월에 양도하는 고자의 국내 소재 등기된 토지 보유한이 1년 6개월의 자료이다. 양도소 과세 표준은 얼마인가? 항상 양도세 계산 문제 나오면 뭘 구하라고 하는지 잘 봐야 돼요. 양도차익 구하라고 하는지 뭘 구하라고 하는지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 봅니다. 뭘 구하라고 하는지를 잘 보셔야 되는데 뭘 구하라고 하는지 여기서는 뭘 구하랍니까? 과세 표준이요. 그러면 가필 차장 소기 과세 표준 구하랍니다. 그러면 가필 장 그 다음에 기과입니다. 그래서 뭘 구하라고 하는지 잘 보셔야 되는데 자, 과세 표준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요해 출제 요 문제를 보면은 제가 뭐가 생각나냐면 요해 그 성남에서 있죠. 성남에서 그 조은별이라고 어떤 수강생이 있었어요. 조은별이라는 수강생이 있었는데 그 수강생이 그 상위 전년도 상위 1% 합격생에 들어가 가지고 부산에 그 시험 그 검토위원으로 검토위원으로 들어가서 난이도 같은 거 이렇게 하기 위해서 검토위원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 합숙 일주일인가 합숙하다가 나왔어요. 시험 끝나는 거와 동시에 이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수강생이 그러는데 그 진짜 막 죽는 줄 알았대요. 왜냐면 핸드폰도 사용 못해요. 핸드폰. 이거 핸드폰 사용하면 다 말려주지. 그러니까 핸드폰 사용 못하고 그러니까 먹는 거는 뭐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책 같은 거 이런 거 볼 수 있는데 그래도 그게 사람이 그게 소통 못하면서 외부하고 단절돼가지고 일주일 있어보세요. 이거 죽는 거지 막 그래가지고 죽는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있었는데 어떡하네 그래가지고 그 수강생이 그 상위 1% 들어가기로 했다고 하면서 저한테 그 해에 전화 와가지고 그 교수님 제가 이번에 시험 검토위원으로 들어가라고 해서 부산 제가 들어갈 수 있냐고 해서 자기가 들어간다고 했대요. 그래서 들어가는데 다 까먹어가지고 세법 좀 요약 좀 보내주세요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아니 차라리 그냥 모르고 들어가가지고 그냥 기본 실력으로 풀고 그리고 무조건 가급적이면 좀 어렵다고 얘기하라고 내가 그랬거든요. 그랬었는데 그 수강생이 그리고서 시험 끝나고 나서 끝나자마자 어떤 문제 나왔는지 한번 전화해봐라 그랬더니 그 수강생이 끝나고 해방돼가지고 나오면서 문제 이제 지난번에 이번에 본 거 어땠냐 그랬더니 문제가 쉬운 것도 쉬운 건데 어떤 거는 계산 문제 나왔냐 계산 문제 나왔대요. 그래서 뭐 물어봤냐니까 그 수강생이 하는 얘기예요. 가필차상 소기과 그거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왔던데요. 계산 문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과세 표준 구하는 문제 그 수강생 가필차상 소기과를 안 까먹고 그거는 다른 거 다 까먹어서 가필차상 소기과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계산 문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 문제예요. 자, 여기 봅니다. 여기 보니까 취득시 기준시가 7천, 취득시 실거래가 9천 이렇게 나와 있으면 뭘 적용한다고요? 실거래가를 정해서 계산해야죠. 취득가액은 9천이고 그 다음에 양도시 기준가 필요 없고 양도시 실거래가액이 1억 2,500이요. 자, 그래서 1억 2,500이고 그 다음에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요. 자본주택 양도비 지출액이 200만 원이니까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니까 9천 얼마예요? 200만 원. 9,200만 원. 자, 9,200만 원이야. 자,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 그럼 양도책 얼마입니까? 3천 얼마입니까? 300만 원. 3,300만 원. 자, 장기 보유경제 공제해줘야 되는데 보유기한에 따라 공제해주죠. 해주려고 그랬더니 보유기한에 따라 공제해주는데 토지 건물은 원래 3%씩이요. 근데 보유기한이 몇 년이에요? 1년 6개월. 장기이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자, 그러니까 양도소득금액 그대로 가필차량소 양도소득금액이 3,300만 원이고 여기서 기본공제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250만 원 해주자. 자, 기본공제 250만 원 하니까 과세표준금액 얼마입니까? 3,000 얼마입니까? 50만 원. 이렇게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조은별 수강생 얘기 맞잖아요. 가필차량 소기과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하나가 이제 논점이 된 게 하나가 3년 미만 보였으니까 장기이자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112번 문제 봅니다.
112번 문제 별표시 하시고요. 요약집 96페이지 참조입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 매매했습니다. 이에 대한 양도세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단 조정 대상 지역 아니고요. 피상속인의 보유한이 2년 10개월, 상속인의 보유한이 5개월, 상속에 대한 등기했고요. 양도 당시 1세 주택에 해당하고 피상속인과 상속인은 다른 세대원입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1번, 양도 당시 1세 주택인 경우 비과세용 받을 수 있다. 1세 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어요? 1세 때 1주택 비과세 받으려면 보유기한이 몇 년 이상해야 돼? 2년 이상. 자, 그러면 상속받은 자산의 역사가 언제 시작돼요? 상속 개시로부터. 몇 개월 보유한, 얼마 보유한 거예요? 5개월 보유했어요. 그러니까 2년 미만 보유했으니까 비과세 받을 수 없습니다. 2번,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세 계산할 때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요, 등기일 현재 상속증여세법 규정에서 평가가액을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으로 본다. 맞습니까, 여러분? 틀렸습니다. 뭐가 틀렸냐면, 뭐가 틀렸어요? 등기일 현재가 아니고 양도일 현재, 등기일 현재 아니고 상속받았을 때는 상속 개시일 현재, 증여받았을 때는 증여일 현재라고 요약집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거래가를 정해서 양도세 계산할 때 우리가 상속받은 자산의 실질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느냐. 옛날 상속받았을 때는 상속 개시일 현재, 또 증여받았을 때는 증여일 현재 상속증여세법 규정에서 평가가액을 실질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예? 여기 어디에 나오냐면 요약집 91페이지 상단에 나와요. 요약집 91페이지 그 상단 박스 안에 맨 위에 나옵니다. 나오니까 참조해서 나중에 보시고요. 나와요. 요약집 91페이지 맨 상단에 있잖아요, 여러분들. 맨 꼭대기 언제 봤냐는 식인데 그거 배웠어요. 자, 맨 꼭대기 보니까 박스에 요약집 91페이지 상속 증여받은 자산의 실질 취득한 거예요. 상속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 실거래가를 정할 때 상속 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지 양도일 현재 X, 등기일 현재 X 돼 있어야 안 돼 있어요? 돼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자, 상속증여세법 중에서 평가가액을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상속 개시일 증여일 현재지 양도일 현재, 등기일 현재 X라고 돼 있죠, 여러분들? 자, 그럼 다시 문제집으로 옵니다.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112번 문제, 문제집 280페이지. 2번쯤은 그래서 등기일 현재가 아니라 상속 개시일 현재야 되고. 3번, 장기 보유승제를 정받을 수 있다. 장기 보유승제 받으려면 상속받은 자산, 자, 언제부터 보유하는 기산이에요? 상속 개시일부터. 3년 보유했는데 5개월밖에 보유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장기보유제 받을 수 없고. 양도소 기본공제에 적용받을 수 없다. 양도소 기본공제는 뭐만 아니면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싹 다 깔아주니까 기본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있어요. 5번, 6에서 42% 초과도진세를 중에서 산출세를 계산한다. 만약에 세율 적용 시에도 상속 개시일부터 보유하는 기산에 따르면 5개월이니까 주택 1년 미만 40%였겠지만, 여기서 세율 적용 시에만 상속받은 자산 어느 때부터 보유하는 기산에? 비상속인 취득일로부터 2년 10개월 플러스 5개월, 그러니까 1년 이상 보유했으니까 주택 및 조합주권은 6에서 42% 초과수율입니다. 5번이 정답이죠, 여러분들? 이 문제를 통해서 알아두시고. 113번 문제 여러분이 또 반복되는 거니까 풀어보고요. 282페이지 114번 문제, 114번 문제도 계산, 양도세 계산 구조에 관한 건데 여러분이 충분히 풀 수 있고 3번 지문 봅니다. 미등기 양도자산, 단 법령이 정하는 등기로 보는 경우 제외하고 경우 양도가액이 곧 과세 표준이 된다. 그래요, 여러분들? 예? 아니지.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세요.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인데 여기를 보세요.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인데 미등기 양도하는 건물입니다. 자, 미등기 양도한 자산인데 양도가액이 5억,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 사업 이랬을 때 양도 차익 얼마입니까? 1억. 양도수도 과세표준금액 얼마입니까? 미등기 양도한 자산은 장기부 특별공제 기본자산 배제되니까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은 양도 차익과 과세표준금액 일치하니까 얼마? 1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의 경우 양도가액이 곧 양도수도 과세표준금액이 됩니까? 아니지. 양도 차익이 곧 과세표준금액이 되는 거지 양도가액이 과세표준금액이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도가액이 곧 과세표준이 된다. 땡. 양도차익이 곧 과세표준이 됩니다. 3번 정답이고요. 그렇잖아요. 가필처럼 소유과. 아이고. 115번 문제 봅니다. 요약집 97페이지 참조고요. 23번 테마인데 참조인데 요약집 97페이지. 다음은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양도 당시 그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 기본공제에 적용받을 수 있다. 미등기 양도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죠. 등기의자니까 받을 수 있습니다. 2번 미등기 양도재산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비과세 감면 둘 다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3번 미등기 양도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필요경비 계산공제와 장기 보유통제는 적용받을 수 있지만 양도소 기본공제는 배제된다. 그래요? 뭐 때문에 틀렸어요, 이거 여러분? 장기 보유통제 받을 수 없잖아요. 필요경비는 공제받을 수 있어요. 기본공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뭐 때문에? 기본공제 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말이 헛나가네. 기본공제, 장기공제 다 배제죠? 필요경비만 공제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장기 보유통제 받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3번 정답이고 4번 단기할부 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 조건에 의해서 양도 당시 그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한 자산을 미등기 양도한 경우에는 미등기 양도 자산에 해당합니다. 장기할부 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이 등기 의지하는 거지 단기할부 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틀리겠지만 미등기 양도 자산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맞죠 여러분들? 5번 미등기 양도하면 몇 프로예요? 70%입니다. 116번 문제 별표시합니다. 116번 문제 별표시하시고 요약식 97페이지 참조입니다. 다음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해서 미등기 양도재산일지라도 등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이다. 이에 해당되지 않는 거 그랬습니다. 자 보니까 1번 장기할부 조건으로 취득하였으나 계약 조건상 양도 당시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감안한 자산은 등기된 것으로 의지하는 경우, 보는 경우이죠. 2번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결정에 따라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받은 자산도 등기 의지하는 경우죠. 정당한 사유가 있고 3번 상속이한 소유권 이전 등기하지 않은 자산으로서 공시법 규정에서 사업시행자 양도되는 것은 2018년 개정으로 등기 의지하는 경우에서 삭제됐다. 아유 이걸 그냥 해설을 갖다가 여기다 제가 그대로 집어넣었네. 문제 진짜 해설해 하려고 이렇게 해놨다가 이걸 갖다가 그대로 해설해 하려고 했다가 이걸 갖다가 아이고 그냥 그대로 자 하여튼 요거 사업시행자 양도하는 자산 이렇게만 돼 있어야 되는데 뒷동네 이걸 해설을 집어넣을 걸 그렇게 보는데 어쨌든 간에 출제자 의도는 알겠죠 여러분들? 3번이 하여튼 요번에 등기 의지하는 경우에서 제외된 경우입니다. 상속이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자산으로 공시법 규정에 양도되는 이거 4번 5번은 다 등기 의지하는 경우입니다. 3번입니다. 이거 해설에 쓰려고 한 걸 갖다가 이거 빼놨네. 자 보시고요. 이어서 봅니다. 117번 문제 봅니다. 별표시 하시고요. 요약집 98페이지, 요약집 98페이지 24번 테마 참조인데 이거 바로 그냥 문제를 풀어볼게요. 117번 문제는 양도소득금액 계산 특례에서 우리 결손금 통산과 관련한 건데 이 문제를 바로 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기간 중 양도한 자산에 양도 차손이 발생하거나 양도소득금액이 발생한 경우를 통산하여 계산한다. 이에 대한 1번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손은 파생상품을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절 보세요. 요약식 98페이지 나오지만 절 보세요. 우리 부동산 등과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기타에서 양도소득금액 부동산 등 양도소득금액과 주식 양도소득금액과 파생상품 양도소득금액은 각각 구분해서 계산하고 얘네들 서로 결손금을 통산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습니다.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라서 얘네들끼리는 결손금 통산할 수 있지만 부동산 등과 주식, 파생상품 얘네들 소득금액은 각각 결손금을 통산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습니다. 구분 계산하고 그 얘기입니다. 1번 맞고요. 토지하고 파생상품 결손 통산할 수 없습니다. 2번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손은 지상권을 양도하면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과 어떻게 합니까? 통산한다. 맞습니까 여러분?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걸 기타라서 얘네들끼리는 결손금 통산할 수 있습니다. 3번 골프용권을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양도차손은 비상장 주식을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한다. 그래요? 하여튼 부동산 등과 주식과 파생상품, 소득금액은 구분해서 계산하고 결손금 통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골프용권은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걸 기타라서 얘네들하고 주식은 통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4번 자산별 양도차손은 같은 세율이 정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통산하고 남는 미공제분은 다른 세율이 정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통산하고 그런다고 그랬죠? 세율공제 원칙. 5번 각
양도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과 양도수 금액을 통산하고 남은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이월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소멸합니다. 양도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 세율별 공제에서 공제되지 못한 결손금은 다음 연도로 2월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약집 98페이지도 나오지만 근데 다만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주택임대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음 연도로 2월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부동산 임대업 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양도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음 연도로 2월에서 공제받을 수 없고요, 여러분들. 이거.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284페이지 119번 문제는 118, 119번 문제 여러분이 풀어보시고요. 119번 문제는 기출문제인데 종합문제고요.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120번 문제 별표시합니다. 120번 문제 별표시 하시고요. 요거 요약집 99에서 100페이지 참조고 요약집 99에서 100페이지 참조고 24번 테마 참조인데 잠시 쉬었다가 요약집 보고 문제 부당이익 계산부인 특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여러분들.